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전 세계 정치인, 외교관, 기업인, 학자들이 모이는 초엘리트 사교 모임입니다. 입회비만 연간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이 넘는 곳이죠. 이곳에서는 보통 세계 경제 전망이나 국제 정세에 대한 고품격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 이 평화로운 모임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한 청년이 나타나 대한민국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겨눈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태국인들을 차별하고 있다. 벤코리아 운동을 시작하자. 벤코리아.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는지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밝혀진 진실은 정말 모든 걸 뒤바꿔 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무대는 뉴욕 맨해튼 중심가의 한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의 원래 모임이 열리는 날이었죠. 이날의 목격자는 바로 미국의 저명한 외교 전문 기자 마이클 톰슨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국제 정세를 취재해온 베테랑이었죠. 톰슨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저녁 7시경 클럽 라운지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각국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평온했어요. 독일 출신 경제학 교수가 유럽 경제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일본 외교관은 아시아 정세에 대해 조용히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8시를 조금 넘긴 시점, 한 청년이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키는 175cm 정도, 날씬한 체격의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처음엔 새로 가입한 회원인 줄 알았어요. 젊지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가 자기소개를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지 프라사드입니다. 태국에서 왔고요. 여기까지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저는 태국 왕실의 친척입니다. 순간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태국 왕실? 이것은 확실히 주목할 만한 배경이었거든요. 태국 왕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실 중 하나입니다. 태국인들에게 국왕은 절대적인 존재이고 왕실에 대한 불경죄까지 있을 정도로 신성불가침한 존재죠. 왕실 친척이라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다들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톰슨 기자의 회상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라지 프라사드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차별 정책에 대해서입니다. 라지 프라사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우리 태국인들을 심각하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고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의 주장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예전엔 태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가기가 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온갖 서류를 요구하고 심사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라운지의 분위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는 이런 국제적 모임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라지 프라사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인들은 태국에서 환영받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 관광객들을 위해 비자 면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서 몇몇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호혜주의 관점에서 보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라지 프라사드의 목소리가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벤코리아,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거부하자는 운동이라고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지 말고, 한국 화장품을 사지 말고, 한국 음식점에 가지 맙시다. 한국이 우리를 차별하는 한 우리도 한국을 거부해야 합니다. 라운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몇몇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한류가 태국에서 얼마나 인기인지 생각해보세요. 라지 프라사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손흥민, 태국 젊은이들이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이때 톰슨 기자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의 영어 실력이 상당했어요. 유창하고 논리적이었죠. 확실히 교육을 잘 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한 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태국 왕실 친척이라고 했는데 왕실 예법이나 매너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정치적인 이야기에만 집중했어요. 라지 프라사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사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가 한국 여행을 계획했는데 비자 발급이 거부당했어요. 이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이 한국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는데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어요. 분명히 차별이 있었을 거예요. 그의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라운지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라지 프라사드의 일방적인 주장이 계속되던 중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캐나다 출신의 국제법 전문가 제임스 윌슨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해온 베테랑이었죠. 저는 지난 10년간 아시아 각국의 이민 정책을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상호주의와 국가 간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윌슨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라지 프라사드 씨의 말씀을 들어보니
몇 가지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싶습니다. 먼저 한국의 태국인 비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태국인들에게 매우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 말에 라지프라사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 관광객은 약 3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윌슨이 스마트폰을 꺼내 자료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은 태국인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태국 대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장학 프로그램, 태국 청년들을 위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리고 비즈니스 목적의 다중 입국 비자 등이 있습니다. 라지프라사드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윌슨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은 또한 태국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태국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태국어 안내 서비스가 있고 주요 관광지에는 태국어 가이드북이 비치되어 있어요. 라운지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라지프라사드를 바라보는 시선이 의아해졌거든요. 윌슨이 계속했습니다. 물론 모든 비자 신청이 승인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미국도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차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때 라지프라사드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왜 한국인들은 태국에 비자 없이 갈 수 있는데 태국인들은 한국에 비자가 필요한 건가요?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윌슨의 답변은 더욱 설득력이 있었죠. 그것은 상호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경제 수준과 여행 패턴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태국에 가는 목적은 주로 관광이고 체류 기간도 짧습니다. 반면 태국인들이 한국에 가는 목적은 더 다양해요. 관광뿐만 아니라 취업, 유학, 사업 등이 있죠. 따라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라운지에 있던 다른 회원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 입구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준혁. 한국의 대기업에서 동남아시아 사업을 담당하는 부장이었죠. 아, 마침 잘 오셨네요. 윌슨이 준혁을 반겼습니다. 지금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준혁 씨도 참여해주세요. 준혁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나요? 라지프라사드가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차별정책, 벤코리아 운동의 필요성 등을 말이죠. 준혁은 조용히 듣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하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일단 라지프라사드 씨께서 태국 왕실 친척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느 분과 친척 관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지프라사드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정보라서. 물론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태국 왕실은 매우 엄격한 프로토콜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왕실 관련 인물들은 공개적인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특히 다른 나라에 대한 비판적 발언은 더욱 조심스러워하고요. 이 말에 라운지의 분위기가 더욱 미묘해졌습니다. 라지프라사드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준혁이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벤코리아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태국에서 얼마나 큰 호응을 얻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라지프라사드가 답했지만 준혁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태국에서 한국 상품 수입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한국 드라마나 K-팝의 인기도 여전히 높고요. 준혁이 스마트폰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태국 내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는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률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 화장품 매출도 성장세예요. 만약 벤코리아 운동이 실제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수치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지프라사드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건 아직 시작 단계라서. 그렇군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혹시 태국에서 이 운동을 지지하는 구체적인 단체나 인물들이 있나요?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분들 말이에요. 이 질문에 라지프라사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준혁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5년간 태국에서 일해왔어요. 방콕에 2년, 치앙마이에 1년, 푸켓에 2년 있었죠. 그동안 수많은 태국분들과 일해왔는데 벤코리아 운동이라는 걸 들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오히려 태국 현지에서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태국 사업가들은 이런 운동을 걱정하고 있어요. 만약 정말로 확산된다면 피해를 보는 건 한국이 아니라 태국 사람들 자신이거든요. 준혁이 구체적인 예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기업에 근무하는 태국인들이 수만 명이에요. 한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업하는 태국 업체들도 수천 개고요. 만약 정말로 한국과 태국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면 이분들이 모두 피해를 보게 됩니다. 라지프라사드가 반박하려고 했지만 준혁의 다음 말이 그를 완전히 침묵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라지프라사드 씨, 혹시 태국어로 대화해볼까요? 준혁이 태국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정말 태국 사람이신가요? 라지프라사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가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어를 못하시나요? 준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라지프라사드가 결국 영어로 답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태국어가 서툴러요. 하지만 준혁의 추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태국 왕실의 기본적인 예법은 아실 텐데
왕실 인사법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태국에서는 Y라고 하는 독특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특히 왕실 관련 인물들에게는 더욱 정중한 Y를 해야죠. 라지프라사드가 어설프게 손을 모았지만 그의 동작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태국 사람이라면, 특히 왕실 친척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기본 예법인데요. 이제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라지프라사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윌슨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신분증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태국 여권이나 신분증 같은 것 말이에요. 라지프라사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호텔에 두고 왔어요. 그럼 태국 왕실 친척이라는 증명서라도 있으신가요? 계속되는 질문에 라지프라사드는 점점 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준혁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서 태국 왕실청과도 가끔 연락을 해요. 공식적인 문화 교류 사업 때문에 말이죠. 혹시 필요하시면 지금 당장 연락해서 확인해 볼까요? 라지프라사드라는 분이 정말 왕실 친척인지 말이에요. 이 말을 듣자마자 라지프라사드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가 갑자기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너무 사적인 일이에요. 왜 이렇게 캐묻는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반응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톰슨 기자가 나중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 순간 라지프라사드의 목소리에서 태국 억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처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만 남았죠. 준혁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심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다만 이런 중요한 국제적 이슈를 다룰 때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라지프라사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운지에 있던 한 회원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라지프라사드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국 사람이 아니에요. 라운지에 충격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신가요? 윌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동남아시아 출신이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고백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럼 왜 태국 왕실 친척이라고 거짓말을 하신 거죠? 그리고 왜 벤코리아 운동을 주장하신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라지프라사드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가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준혁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부탁받고 오신 건 아니신가요?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리라고 말이에요. 라지프라사드는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라운지를 떠났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톰슨 기자가 회상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믿을 뻔했거든요. 그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고 감정적으로도 호소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죠. 그는 태국 사람도 아니었고 왕실 친척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이 사건 이후 톰슨 기자는 본격적인 후속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먼저 벤코리아 운동의 실체를 파악해보려고 했습니다. 태국 내 주요 인사들과 언론사에 연락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벤코리아 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태국의 한 유명 언론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운동이 실제로 있었다면 우리가 몰랐을 리 없어요. 태국 사회는 생각보다 작고 이런 국제적 이슈는 금세 알려지거든요. 또한 톰슨 기자는 한국의 태국인 비자 정책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태국인 비자 심사를 강화한 것은 2019년부터였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불법 체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았죠. 한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자 심사를 강화했을 뿐 태국인을 차별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태국 정부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 방법을 늘리고 불법 체류를 줄이려고 했죠. 톰슨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정보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정보가 진실은 아니에요. 특히 국가 간의 갈등이나 차별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글로벌 인사이트 클럽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현대사회의 정보전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려고 했고 그것이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만약 준혁 씨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속았을지도 모릅니다. 톰슨 기자의 마지막 코멘트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단순합니다. 한국과 태국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고 있어요. 양국 국민들도 서로를 좋아하고 문화를 공유하고 있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좋은 관계를 망치려고 합니다. 거짓 정보로, 가짜 갈등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톰슨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보를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진실인지 누군가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국제적 우정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문제가 있을 때 대화로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